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충북 도내 곳곳에서도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5G가 충북에서는 사실상 그림의 떡입니다. 충북 내 편차도 확연합니다. 마이크로다 부모 신씨 부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고소된 15건 가운데 8건만 사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청주에서 재력가 행세를 하며 40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가 붙잡혔습니다. 고금리를 미끼로 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충북에서도 잊지 않겠다는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는데요. 참사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은 이제 희생자와 같은 나이가 돼 상처를 보듬는 의젓한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이영 기자입니다. 학교 벽을 가득 메운 작은 쪽지들. 어느덧 희생자와 같은 나이가 된 고등학생들이 손수 쓴 편지입니다. 여전히 가라앉아 있는 진실이 밝혀졌으면 학생들이 만든 노란 종이배는 희망의 풍선으로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을 쪼개서 친구들과 추모의 마음을 노래합니다. 희생자 304명의 아픈 이름은 운동장 옆 대형 리본으로 탄생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겠다는 의젓한 다짐도 바람개비에 실려 보냅니다. 아직까지도 못 찾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분들에게 추모하는 마음을 다지고자. 저희도 그 나이대 학생들이니까 그 세월호 사건을 절대 안 잊을 거라고 얘기하고 싶고. 5년째 이웃들과 함께 세월호를 기억하는 동네 가게도 있습니다. 세월호 상징인 노란 리본을 나눠주는 가게에 들르면 여권에 스탬프를 찍어주는 기억여행. 더 오래 잊지 않고 행동하기 위한 작은 실천입니다. 5주기를 기념을 해서 더더욱 잊혀지지 않게끔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런 세월호 5주기가 되게끔. 저녁엔 청주와 제천, 음성, 옥천에서 세월호 5주기를 추모하는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손피켓을 나눠든 시민들은 미완의 책임자 처벌을 비판하고 침몰 원인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다시 찾아온 4월 16일,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자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충북 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MBC 뉴스 제이원입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에서 사용 중인 기술인 LTE보다 최대 20배 빠르다는 5G가 지난 3일 밤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지역에서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기지국에 통신망이 불안정하고 한 통신사는 아예 지역에 기지국이 없었습니다. 이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밤 기습하듯 개통한 5G 서비스. 미국보다 2시간 앞서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를 개통한 나라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지난 3일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에 설치된 5G 기지국 장치는 모두 1,500여 곳. 전국에 설치된 장치 8만 5천여 개와 비교했을 때 단 1.8%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통신사별로 편차가 커 SK텔레콤이 1,000개가량, KT가 530여 개였고 LGU+는 단 1개도 없었습니다. 충북에서 5G를 개통해도 통신사에 따라 아예 이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TV 광고로 전보다 훨씬 빨라졌다고 그냥 그렇게 많이 듣고 있어요. 그게 더 많아지면은 그래도 더 편리하겠다라는. 자기 지역에서 바꿔도 여기서 잘 쓰지 못하면은 그게 빨라도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부 통신사가 제공하고 있는 5G 서비스 권역 지도를 살펴보면 충북 지역 내 편차도 확연합니다. 하지만 실제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이 같은 사실을 알기는 힘듭니다. 소비자들이 가입을 할 때 일단 이러한 사실을 좀 정확하게 알고 5G 서비스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용을 하는 게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통신사 관계자들은 사업 초기라 시간이 걸린다며 지역 기지국 설치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올해 내에는 주요 지역에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차세대 통신혁명이라는 5G.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은 얻었지만 지역 소외 현상이 반복됐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가 청주 공군기지에 전략 배치되고 있는데요. 청주 공항에 미칠 영향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군사 분야 전문가인 김종대 의원을 신미 기자가 직접 만나 물어봤습니다. 지난달 29일 청주 공군기지에 미국이 생산한 스텔스 전투기 F-35A 2대가 도착했습니다. 공군은 추가 구매하는 20대를 포함해 60대 전량을 청주기지에서 운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청주에 F-35 스텔스가 배치된다는 뜻은 청주공항이 국가 전략기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유사시에 북한 및 주변국에서 만일 대한민국의 전략자산의 최고 정점에 위치하고 있는 이 핵심 무기를 제압하려면 청주공항이 제1번 타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군사적 의미를 현재 우리 지역에서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20년간 지출되는 정비비만 10조. 우리는 정비 권한이 없어 이것도 해외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 해외 정부의 또 대상 국가가 다름 아니라 일본입니다. 일본 나고야에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F-35 정비 공장에 우리 전투기를 입고시켜야 되는 이 지정학적인 대변란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청주 인근에 항공 종합 정비의 인프라가 없다는 게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럼 군사적 위기를 어떻게 산업적 기회로 역이용할까? 정비 권한 일부를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많은 어떤 항공업체나 부품 산업 또 어떤 그 혁신적인 벤처 기업들이 참여해가지고 정부가 산 권한 안에서 항공 정비에 참여하도록 문호를 개방해 주는 것이죠. 이 한 가지 조치만으로 우리 항공의 산업 생태계는 바뀐다. 청주의 에어로폴리스에서 대규모 정비 산업을 일으킨다면 승산이 있습니다. 위기냐 기회냐 충북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학생 인권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학교 현장은 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책 따로 현장 따로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인 현장에 조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학교 등교 시간. 명표를 건 남녀 학생들이 교문 양옆에 서서 학생들을 지켜봅니다. 명찰이 없거나 복장이 규정에 맞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선 이름을 적습니다. 선도부란 이름이 학교마다 도우미, 길잡이 등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단정한 차림으로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것이 없으면은 애들 그 생활지도 엉망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겠죠. 충청북도 교육청은 학생 간 갈등 조장,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학생이 다른 학생을 규칙 위반으로 적발하는 선도부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눈 가리고 아웅식의 선도부 활동은 중고등학교 할 것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장 규정도 여전히 많습니다. 스타킹을 입거나 아니면 안 입거나. 입을 때는 무조건 검정 스타킹. 많이 입는 거. 왜냐면 자켓이 너무 찡기는데 공부를 해야 되면 이렇게 숙여야 되니까. 모두 충청북도 교육청이 그토록 강조해온 학생 인권을 해치는 조치들입니다. 학생 인권 침해 사안이죠. 그런 것들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것들은 생활 규정을 개정해서 학생들이 좀 더 편하게 그러고 학교 생활을 즐겁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한편 교육부는 두발, 복장, 휴대전화 사용 등에 대한 제한을 학칙 시행령에서 빼 학교 자체에 맡길 방침입니다. 즉 이러한 사안들은 이제 오롯이 학교 자치가 합의할 사항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달라졌는데 정작 학교 현장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도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책을 늘립니다. 도교육청은 일부 학교들에 운영되던 두드림 학교를 올해부터 모든 초중고로 확대해 예산을 지원합니다. 두드림 학교는 학습장애, 정서적 어려움 등으로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에게 여러 교과학습 지원 프로그램과 학습 치료, 병원 상담 등을 연계해 돕는 서비스입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농업 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연말까지 도내 19개 초중학교 학생 1,700여 명의 참여 신청을 받아 농업 분야 유망 직종에 대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농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기술원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 개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 신씨 부부가 고소된 15건 가운데 8건만 사기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에서는 40억 원대 사기극의 주인공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지난주 뉴질랜드에서 입국해 일주일 넘게 경찰 조사를 받은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 신씨 부부. 경찰은 접수된 고소 15건 가운데 증거가 남아있는 8건에만 사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확정 피해액은 고소장에 적시된 금액의 절반 수준인 3억 2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신씨 부부가 지난 1998년 뉴질랜드로 도피했을 당시 3억 원은 올해 물가로 환산했을 때 1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는 10명의 피해자로부터 무려 41억 원을 받아 빼돌린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매달 3.5%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돈을 끌어모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기에는 이자를 지급했지만 갑자기 종적을 감추며 사기극의 전말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관사 관리비를 교비로 대납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성민 서원대 총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도 고승일 판사는 3년 넘게 관리비 4,800만 원을 교비로 대납한 손 총장에게 관행 범위를 넘어선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 하나병원에 대한 1심 판결도 나왔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7년 간호조무사에게 뇌혈류 초음파 등 의료행위를 시켰다 적발된 하나병원에 대해 병원 대표 벌금 1,500만 원, 직원 1명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충북도 내 올해 첫 모내기가 음성의 한 농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음성군 감곡면 단평 1, 2 김선재 씨는 지난달 9일 모짜리를 설치한 데 이어 오늘 논 2헥타르 규모의 모를 심었습니다. 이번에 심어진 모는 고시이카리 품종으로 오는 8월 말이면 수확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보다 재배 면적을 2,500여 헥타르 정도 줄여 쌀 수급 조절에 나설 계획입니다.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과 나란히 개최되는 충북 국제 무예 액션 영화제 운영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은 영화감독 정창화, 강재규, 김우석, 스턴트 무술 감독 정두홍 씨 등 영화계 인사 12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영화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충북국제무예액션영화제는 오는 8월 29일 충주 세계무술공원에서 개막식을 갖고 9월 2일까지 충주와 청주에서 50여 편의 영화를 선보입니다. 제천시가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건립과 운영기술을 지원받아 예술의 전당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제천 출신인 유인택 서울예술의 전당 사장을 만나 사업 계획과 설계, 무대와 음향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제안했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는 2022년까지 480억 원을 들여 옛 동명초 자리에 800석 규모의 예술의 전당을 짓습니다. 괴산에 사는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괴산군 보건소는 지난해까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30%까지만 지원하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180% 범위까지 확장했고 체외 수정에 한해 최대 4번까지 지원됐던 시술 범위도 인공수정까지 확대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 상태에 있고 만 44살 이하인 가임 여성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제41회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충북 북부 예선이 오는 20일 충주 19 전투비행단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충주, 제천, 단양, 음성, 괴산, 증평 등 충북 북부 초중고생 800여 명이 참가해 글라이더와 물로켓, 드론 레이싱 등 6개 분야로 나뉘어 경쟁을 벌입니다. 이와 함께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축하비행과 군악대 공연, 공군 의장대 시범을 비롯해 항공기 관람과 조종사 체험 등의 기회도 마련됩니다. 충주 대표 민속축제인 목계별신제가 오는 28일과 27일 엄정면 목계리 일원에서 열립니다. 첫날에 목계별신굿과 효자전 마당 공연이, 둘째 날에는 동편, 서편 줄다리기가 진행되는 등 체험과 관람이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목계별신제는 조선시대 한강 물길을 따라 해상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한 목계나루에서 액을 맞고 주민의 안녕을 기원하던 굿과 제를 지내는 행사입니다. 단양 쏘가리 축제가 다음 달 10일부터 사흘 동안 열립니다. 단양강 쏘가리 축제 추진위원회는 단양읍 수변무대 일원에서 쏘가리 낚시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